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펄슨과 버턴 빅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펄슨은 1956년생이니까 지금 65세입니다. 뉴욕대학교 경영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의 MBA 출신입니다. 파생 상품을 잘 모르는 그는 거품이 낀 자산을 찾아서 거품 낀 자산의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1994년 38살 때 베어스턴스를 퇴사를 하고 직원 한 명과 약 200만 달러 20억 원으로 헤지펀드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1997년 41살 때 집값 하락을 정확히 예측한 타이밍의 귀재로서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권이나 옵션, 금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199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주택시장 버블 붕괴를 예측한 그는 하락에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1999년 43살 때 기술주 버블 때 공매도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하는데 전부 다 베팅을 한 거죠. 2007년 51살 때 부채 담보부 증권 CDO죠. 부채 담보부 증권이 하락을 하면은 이익을 보는 CDS를 매수를 해서 10억 달러의 수익을 봅니다. 1조 원의 돈을 벌게 된 거죠. CDS는 신용 부도 수합을 말합니다. CDS는 채권이나 CDO에서 신용 위험만 따로 떼어내서 채권이나 CD의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신용 파생 상품을 말합니다. CDS가 바로 이제 신용 부도 수합이죠. 그는 2년 동안 CDS 거래로 약 200억 달러 25조 원을 벌게 됩니다. 지금 그의 재산은 약 120억 달러 15조 원으로 포브스 세계 46등 부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 설계 판매, CDO는 부채 담보부 증권이죠.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 설계에 참여해서 기초 자산이 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중에서 위험 높은 상품을 끼워 놓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겠습니다. 2008년 52살 때 자산이 36억 달러 약 4조 원의 세계 3위의 헤지펀드가 되게 됩니다. 2011년 55살 때 파산한 리먼 브로더스의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해서 약 7억 달러 7천억 원의 수익을 냅니다. 자산 평가액 1달러를 13센트에 매입을 합니다. 매수 후에 이 가격이 25센트로 되면서 2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저평가 기업 채권을 인수를 해서 파산 법인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최대한 자금을 상환받는 전법을 쓰게 됩니다. 캘퍼스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연금이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는 리먼 브라더스 채권을 그 몇 년 전에 액면가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캘퍼스는 그 채권 청산 시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 금투자로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의 펀드 수익률은 40%가 넘습니다. 주식형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20% 대출을 받아서 금 선물과 금 ETF는 상장지수 펀드죠. 금 선물과 금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해서 100%의 금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1998년 IMF와 2008년 미국 발트 금융위기 등 대폭락장에서만 존 펄슨은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기 급락장 때 싸게 마구 사서 몇 년 후에 비싸게 파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돈도 없으면서 막 공매도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든 그 예측이 맞으니까 다행이고 해서 존 펄슨에게 위기는 곧 대단한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존 펄슨과 더불어서 조지 소로소 유명한 투자자들 둘 다 유태인입니다. 이들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장 방향을 보고 베팅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경제, 환율, 유가, 금, 값 등을 분석을 합니다.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그들의 투자 전략은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또한 기부도 많이 합니다. 소로소는 약 3억 3천 달러, 그러니까 약 4천억 원을 기부해서 기부왕이 되었고, 펄슨은 뉴욕대학에 2천만 달러, 200억 원을 기부를 하고 기타 에콰도르 어린이 병원 등에 3천만 달러, 300억 원을 기부를 합니다. 5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기부를 합니다. 워런 버핏은 미래의 경제, 환율, 유가, 금값 등은 무시를 하고 철저하게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주가가 쌀 때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급 초대박을 만든 5사람은 대부분 하락기 때 그 하락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죠.
역대급 초대박을 만든 1등 존 펄슨,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등은 데이빗 테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는 2009년도 바닥을 치는 은행 주식을 용기를 가지고 대거 매입을 해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가 매수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에 주가가 4배나 상승을 하고 시티그룹은 3배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의 펀드는 70억 달러를 벌고 4조 원을 벌죠. 그는 개인적으로 40억 달러, 4조 원을 벌게 됩니다. 3등은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개인 투자자인데 1907년과 1929년에 주식시장 붕괴를 예측을 하고 공매도로 떼돈을 벌게 됩니다. 1929년에 그 당시 그의 재산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은 말년의 투자 실패로 꼰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4등 조지 소로소, 헤지펀드 매니저, 1992년 영란은행과 환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이제 전쟁을 한 게죠. 막강한 자금력으로 파운드화를 대거 매거를 하고 영란은행을 파산시킨 사나이로 불립니다. 몇 달 만에 1조 1천억 원을 벌게 됩니다. 5등은 원유 트레이더인 앤드류 홀입니다. 시티그룹에 일을 하면서 2003년도 원유가 배럴당 30불일 때 원유가 상승에 배팅을 해서 대박을 내게 됩니다. 5년 만에 원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고 그는 1억 달러, 약 1천억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투자 전략가인 버턴 빅스는 1932년에 태어났죠. 2012년 80세에 사망을 합니다. 예일대 영문과를 나온 그는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에서 30년이나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03년 71살 때 모건 스탠리를 떠나서 트랙시스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헤지펀드란 것은 원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의미였는데 최근에는 의미가 변질되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목표로 공매도, 차익 매수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투자 펀드를 의미를 합니다. 헤지는 원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2016년도에 74살 때 그는 책을 쓰게 됩니다. 버턴 빅스가 30년 동안 투자업계에 있으면서 만나거나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세계 경제 역사 이야기와 함께 들려줍니다. 세계 최고의 보수를 받는 각광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월스트리트 자산운용가 투자가 펀드 매니저, 분석가, 주식 중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이 풀려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는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한테 자금을 받아서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는 재단이나 연금 등 대형 투자자로부터 학교, 병원 등의 중소 투자자 등을 말합니다. 헤지 펀드는 그들이 맡긴 돈을 운영을 하면서 운용 자산의 2%를 수수료로 받고 연말 성과 수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F는 펀드 오브 펀드인데 각종 펀드들을 분석 비교하여 어느 펀드에 투자하고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펀드 위의 펀드입니다. FOF. 이들은 별도로 운영자산의 1%를 수수료로 받고 연말 성과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는 펀드의 자산을 맡길 경우 소요되는 수수료 성과금 2%, 20% 이외에 FOF 이용 시 추가 수수료와 성과금을 1%, 10%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FOF 이용 시 그들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분산이나 기회의 수익 창출 등 FOF의 존재 이유는 충분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20세기 초 위대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을 썼습니다.